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니 급식을 위해서 원활하게 서로 그 협력이 잘 돼야 될 교육청하고 대구시가 네. 급식 문제로 서로 소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학교 급식에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두 기관이 이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면은 그 피해는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센터, 예, 좋네요. 이 안전한 먹거리 공급 또 지역 상생의 역할을 해주는 컨트롤 타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는 없나요? 2020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00개의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대구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조리실에 계신 분들 입장은 훨씬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환경 저희가 이제 이게 보면 재료라 그랬지 친환경 김치를 갖다 주거나 친환경 요리를 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2대 명절 있잖아요. 설 추석. 그리고 또 하나 명절이 생겨 있잖아요. 전 국민이 11월, 12월 되면 김장을 하잖아요. 이게 친척들, 그다음에 다 모여서 하는 그 김장을 이제 매주 하는 거예요, 학교에는. 그러니까. 학교 급식실에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위생사고로부터 그 식중독, 소위 식중독, 위생사고로부터 이게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위생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아시면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급식은 이만큼 와 있는데 급식실에 노동 환경 자체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짜 산재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가 이제 조금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한 상황, 처참한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서는 공론화도 자주 됐고, 뭐 그죠 학부모들도 관심이 높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고 저희 또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조리실 안에까지는 그 시선이나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저부터도 들었어요. 네. 17년째 지금 조리실에 계시면서 요 변화, 그죠? 네. 등등을 포함해서 느끼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보면 급식이 이제 먹을 때 맛있나 맛없나 그런 게 이제 중요하지 이 급식이 어떻게 해서 이래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실제 저희들은 보면 이른 아침부터 이 식재료들이 이제 안전하게 이상 없게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그 검수부터 시작하고 소독하고 씻고 세척하고 다듬고 사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제 동동동동 거리면서 이제 압축된 노동을 하거든요. 근데 고강도 이제 노동을 하죠. 이제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식재료를 받아서 이제 800명, 900명의 이제 식사를 마련하게 되면요. 튀김을 하게 되면 이제 하루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1.8리터짜리 식용유를 2통, 3통씩 부어가 2시간, 3시간 동안 그 불 앞에 계속 그 튀김을 나오고. 하기 위해서 그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 온도가 200도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걸 2시간, 3시간 이제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현기증도 나고 구토도 나고 이렇습니다. 다들 이제 근골격 질환, 어깨가 아프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그다음에 산재 사고, 베이거나 미끄러져가 다치거나 이런 산재 사고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병가나 산재를 하고 싶어도 사실 제가 빠지면은 옆에 동료가 힘든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 예.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사실 발에 골절 사고도 있고 그게 기부스를 한 채 막 발을 질질 끌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럴 때 보면은 좀 이런 것들이 인원이 좀 많아가 제대로 이제 병가라든지 산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교육청이 저희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참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예. 자, 이 어떤 그 학부모들 입장에 든든한 한 끼를 주는 이런 이제 든든함 속에 이런 위험과 어려움이 감춰져 있었다. 이런 말씀이고. 자, 아이들의 밥을 해주는 곳에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 학교 급식 종사자분들의 얘기를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거는 이제 교실 벼식이다 보니까요. 조리 과정도 이제 여러 또 종류도 많고
조리해가 담고 또 체킹하고 또 반별로 다 또 갖다 올리고 배식하에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든 일이 많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도 하고 나면은 뒤 설거지 뒷정리가 또 더 문제입니다. 또 수저 숟가락도 다 흔들어 가지고 막 일일이 다 씻어 가지고 세척해 가지고 열탕까지 해 가지고 정리까지 다 해야 되니까 동료분들도 거의 다 손이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전부 다 손가락이 마디가 툭툭 튀어 나오고 막 대부분 그래요. 보통 급식실에 소치 4개 아니면 3개, 큰 학교는 5개, 6개까지 있습니다. 그 솥을 씻으려 하면 약품을 부어서 불을 올려서 이렇게 솥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수세미를 갖고 이렇게 싹 벗겨내면은 또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독한 작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조리를 하면 하얀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조리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로 전이나 튀김이나 구이, 이 볶음 요리할 때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거의 뭐 일주일 내내 그런 연기 나는 요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2번, 2가지를 그런 요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작년 여름 방학 때 이제 PCT를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아무 걱정 없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당연히 제가 경력이 오래돼서 찍으라 해서 찍기를 찍었는데 이제 폐결절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4.5mm라는 폐결절이 있는데 이게 추적 관찰로 나와서 뭐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들었지만은 폐결절로 추적 관찰로 진단을 받은 동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암으로 판정받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두렵습니다. 일단은 뭐 화학적 요인으로 조리듐, 또 일산화탄소 같은 가스, 그 다음에 또 각종 세척제, 소독제 이런 게 있고, 또 물리적 요인으로는 우선 괜히 불을 많이 사용하는 순간 덥습니다. 굉장히 그 고온 스트레스가 있고, 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 가보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 조리하거나 식판 그 소리 때문에 그런 물리적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을 많이 일으키는 걸, 근골격 질병을 일으키는 이제 공학적 요인이 있는데, 이게 조리하는 게 대부분 손과 손목을 써야 되는, 계속 조리를 해야 되는 곳이니까 손과 손목에 부담이 많이 가고, 또 이게 식재료를 들고 또 소독제를 들고 이런 식재료 무게를 탁 들고 옮겨야 되니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 항상 이렇게 들고 위로 밀어야 되고 숙여서 꺼내야 되고, 이래서 좀 어깨를 상지를 거상해야 되는 작업도 많고, 그런 인체공학적 요인이 있고, 또 추가로 또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위생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엄격하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11시 반쯤 되면 학생들이 이제 그 식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딱 시간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심리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물리적, 인체공학적, 심리적 이런 요인들이 그대로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빨리 시험상 반대수는 고려였으면 좋겠고 돌아갈 학교에 한 시스템이 됐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다 다시는 저에게 병원비와 잔재 신청에 드는 비용은 온전히 제 개인에 부담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음도 너무 힘들어 우울증까지 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제도 절차들을 좀 최대한 관사해 주시고. 수술은 잘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발성 그거 뭐라 하면서 그러셔가지고 제가 지금 옆에 우측에 우상엽을 절제했는데 이제 좌측상 그게 또 있어가지고 유전자가 똑같은 거라서 제가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담배를 피셨다든지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폐암
뭐 걸리신 분들?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 이제 담배도 뭐 친정이고 시댁이고 담배 피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평소에 워낙 건강해서 내가 폐암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원래 튀김을 하면서 막 고열에 아주 높은 온도에 그 기름과 수증기와 같이 막 먹어서 막 이제 그때 어지러웠던 생각도 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조리흉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조리흉에서 나오는 거 이제 발암 물질로 2010년도에 IARC에서 이제 발암 물질 그룹 2A로 인간에게 이제 가능성이 높은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조리흉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방향적 탄화수소라든가 휘발성 그 유기 화합물이라든가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이런 것들하고 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거의 믹스되어 있는 혼합물이에요. 그런 것들이 언제 발생하냐? 그럼 조리 중에서도 아주 고온에서 우리가 볶거나 튀길 때 중국 요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폐암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 한 3분의 1은 거의 비흡연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은 맞죠. 예,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월급 55만 원 받았거든요. 그 월급으로 이제 내 아이 키워가면서 아이들 밥 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남은 게 이제 이래 병이 와가지고 서글프죠 진짜. 청 기자님, 이런 내용까지는 그죠? 좀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학교 급식 노동자의 상황을 보면 특히 학교에 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재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건설 노동자의 산업재 위험 이야기하는데 학교의 건설 노동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학교 급식 노동자들끼리 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산시 교육청이 지난해 직종별 산재 현황을 파악한 걸 보면 이 경비원, 환경미원, 시설관리, 실무원, 급식 종사직까지 이렇게 산업재해 현황을 보니까 급식 종사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6%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 급식 종사자들의 산업재해였던 건데 이게 앞서서 봤지만 이 화상 위험도 있고 미끄럽다 보니까 이 넘어진 사고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매일 노출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는 당일날은 야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있나 싶었던 것들이 매일 학교 급식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한 5년, 10년 쌓이다 보면 근골격계도 있고 폐 질환도 그렇죠. 생기는 거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죽음의 급식실이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리원 한 명당 학생 몇 명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네, 대구교육청이 발표한 급식 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을 살펴보면 급식 종사자 한 명당 99명의 급식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부산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급식 종사자 1인당 111명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조 측에서 또 산출한 인원은 조금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조리 종사자 1인당 담당 식수 인원을 산정했다고 합니다. 이 조리 종사자의 내용에 들여다보면은 조리사와 조리 실무원을 합해서 이제 산정을 했고요. 실제 저희가 작년 12월에 대구에 이제 경동초등학교, 기자님 아시죠? 네. 경동초등학교의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원을 교직원 수, 학생 수에서 보니까 나눠보니까 조리 실무원 1인당 158명의 학생 식수 인원을 사실은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배치 기준 자체에 영양사생리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산정하고 있으니까 뭐 조리 실무원들이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 그거는 뭐 안 봐도 이제 뻔한 사실도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또 듣기에는 또 보시는 분들은 저런 형태로 된 식당들에서 겪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겠냐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공기관들 같이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식당들에 비해서 식수 인원이 2~3배 가량이 많다고 그래요. 실제로 훨씬 많은 부담을 지고 계신 상황을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좀 이야기 아니었다는 말씀을 제가 부연을 드리고요. 자, 지부장님, 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대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게 대상자 2,076명을 검사했고요. 검사 대상자인데 이 중에 이제 2,019명이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검사를 해보니까 교육부 보고에는 13명이 폐암 의심은 된다고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 이후는 실제 살펴보면 17명이 폐암 의심 환자로 나왔어요. 실제로. 이게 왜 이랬냐면은 이제 노동부가 기준치를 이제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55세인데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 이제 찍을 수 있게 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과 이제 노동조합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5년까지 근무자들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예. 대상자가 늘어났죠. 예. 근데 대구 교육청에서는 이제 교육부에서 노동부 기준대로 보고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노동부 기준대로 보고하면서 실제는 더 많이 촬영을 했는데 검사를 했는데 노동부 기준대로만 이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17분이 이상 소견이 나왔고 그 중에 4분이 이제 폐암으로 이제 확인이 됐었고요. 근데 이분들 중에 이제 수술 후에 항암 치료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분들에 앞서서 작년에 이제 4월에 하고 6월에 이제 2분이 폐암 이제 산재 인정을 받으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4월에 받으신 분은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아이고. 부산도 이 상황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건진 대상자 1,762명 중에 폐암 의심자가 사실은 20명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폐암 확진자 수가 6명이 나왔고 이 나오면서 이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가장 많은 폐암 환자가 발생됐다는 5명이 있는데 실제 여기 통계에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이제 이게 인원을 있는 학생 수도 있는 경기도하고 서울교육청이 이 보고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그래가지고 이 경기도하고 서울교육청에 검사했는 발표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재검을 또 스스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네. 최종적으로 폐암 진단을 받고 그것으로 산재 신청을 해서 인정받으신 분이 이제 저 2분이 계시다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네. 이 과정도 까다롭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해서 매우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현장에서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칼에 베이거나 끼거나 이런 거는 좀 명확하니까 그것도. 예, 명확하니까 산재 승인이 바로 나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바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폐암 같은 경우에 오랜 급식으로 인해서 이제 폐암이 발생했다는 건 당사자인 제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학교 현대화 공사를 많이 진행했거든요. 그런 상황에 보면 학교가 예전 학교하고 많이 바뀌었는 거예요. 예. 바뀐 상황도 있고 그러면은 내 동료가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증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참고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학교에서 일하면서 그걸 증언해 준다는 거는 학교 눈치가 보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렵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그 환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전반적으로 사진이 남아 있거나 하면 좋을 텐데요. 기록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희가 기록을 남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진이 있거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랬겠죠.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사실 이제 오랜 기간으로 폐암이다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인을 노무사님들이 이제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법률적 비용 있잖아요. 네. 그걸 온전히 이제 당사자가 이제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적 지원도 당사자가 이제 하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이 소속돼 있으면 노동조합이 이제 조력해서 예. 이제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하루 빨리 이제 담당 부서가 사실 있는데도 안전총괄과라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산재를 지원하긴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이게 빨리 이제 행정적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이제. 폐암 걸려서 또 편안하게 좀 안심하고 그래가 생명에 관련된 네, 거니까 이게 좀 치료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어느 이제 직군에서 일하면 저희 같은 학교 급식실에서 7년에서 한 9년 정도 일하면 어깨 허지형 근개 파열은 이제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동부에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주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폐암도 이렇게 돼야 조금 신청도 좀 저희가 이제 좀 잘 할 수 있고 좀 덜 이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음식을 하는 곳이 불을 다루는 곳이고 칼도 있고 하니까 위험한 건 당연할 텐데 급식실 해놓고서 지금 폐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묘해요. 이 정도였나 싶기도 하고. 여기 공공시설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준공공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뭐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모직을 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런 산재에 대해서 어떤 보장 안전에 대한 예방 이런 게 없으면 아주 문제죠. 하여튼 산재 승인 받자마자 돌아가신 경우도 계시고 퇴직 4년 후에나 뭐 승인이 안 된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노동자를 위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암이 발생하는 지금 급식 조리 시설의 어떤 그 시설 개선, 네. 환기 시설을 필두로 한 그게 가장 시급할 텐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올해 3월 교육부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한 개당 1억 원씩 이 교부금에 시도교육청이 반영할 예정인데 올해 1,799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2027년까지 이걸 마치겠다라고 이 계획을 세웠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개선 대상 학교가 전체 학교입니다. 567곳 가운데 전체가 개선 대상이고요. 이 대구는 489곳 가운데 455곳이 개선 대상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급식을 도입하고 학교 급식을 도입한 이후에 지어진 학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왔다는 거거든요.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학교 급식 노동자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어떤 환경에서 일할 건지 신경을 쓰지 않아 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라도 한다면 좀 빠르게 개선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예산 문제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훨씬 더 좀 글쎄요,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대상 비율이 1위가 부산, 그리고 바로 이제 바짝 붙어갖고 이제 대구가 따라가고 있는데 전체 교가 다 개선 대상이라는 게 물론 그 기준이 매우 높을 수도 있겠지만 참 그러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 교육청과 대구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그래 세우고 있대요? 하여튼 예산 중에 가장 중요한 예산은 안전 예산인데 이게 좀 미흡하다는 게 좀 그런데요.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교육부의 교부금 등을 통해서 대구시 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이 급식시 현대화 및 시설 개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환기 시설 개선 예산만 살펴보면 부산시 교육청은 163개교를 대상으로 242억 원을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에요. 대구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66개교를 대상으로 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기시설 개선에. 그리고 조리실 안에 세척 공간 혹은 위생 공간의 노후화를 개선하는 급식시 현대화 비용도 편성이 됐는데요. 부산은 38개교를 대상으로 756억 원을 편성했고요. 한 학교당 약 19억 정도 돌아가는 금액이죠. 또한 이제 급식기구 이 안에 있는 급식기구 구입비 지원 예산은 548개교를 대상으로 약 235억 원으로 한 학교당 약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되고요. 식당 시설 확충 비용으로는 8개교를 대상으로 약 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경과된 이제 오래된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 32개교에 321억 원의 급식시 현대화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한 학교당 한 10억 원 정도 돌아가는 비용이고요. 또한 34억 원을 들여 225개교를 대상으로 노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한 학교당 약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대구시 교육청 또 부산시 교육청에도 대책들 내놓은 것을 들어봤는데 저 지부장님 현장에서 보시기 어떠세요? 충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실사례로 한 번씩 보면요. 작년에 이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대구 같은 경우 좀 이게 소위 데프리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사실 더덥잖아요. 분지니까. 작년에 이제 7월 방학 다 되올 쯤에 제가 이제 야, 오늘 누가 한 명 쓰러지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낮에 한 2시, 3시쯤 되니까 조합원 전화 오셨어요. 그 일을 하시다가 이제 쓰러지셨어요. 하루 종일 오전 내내 튀김하시고 튀김소 씻고 오후에 청소 작업 넘어가셨다가 세척기 앞에서 본인도 모르게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119에 실려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이 나게 이제 교육청 부서와 협의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이 과정 안에서 사실 들여다보니까 솥 같은 거, 튀김솥 같은 경우에도 내구 연수가 훨씬 지났는 그 거예요. 운반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 뜨거운. 그렇죠. 그건 정말 큰 내구 연수가 훨씬 지났는데 그래요. 튀김솥도 교체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에어컨도 작업 현장에 더 둘렀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튀김솥을 교체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제 재확인하니까 2, 3년 내로 현대화 공사하는데
그래서 안 한대요. 아, 그때까지 버티자고. 네네. 그때 그러면서, 한꺼번에 바꾸자고. 네, 튀김 소스를 이제 이게 새로 들러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런 예산 다 주거든요. 네. 학교 관리자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대구에 거의 한 500개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 관리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관리자들이 자기가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잘 쌓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건강한 급식 문화와 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도 많은 목소리를 또 들려드리고 저희도 목소리를 좀 내봤습니다만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 바쁘게 일하다 보면 좀 사고도 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 화상도 있고. 그래서 그 바쁘게 일하다 보면 그런 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식수 인원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바쁘게 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설 부분이죠. 건물을 지을 때 그 작업의 효율성만 생각하지 말고 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설도 좀 필요하고 사람을 더 많이 더더라도 공간이 좁아서 일을 못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설을 교실을 개조한 급식실을 말고 좀 급식실을 위한 급식실 공간으로 좀 설계가 돼야 되고 그다음 장비 문제인데 좀 직접 노출이 덜 되도록 장비를 좀 자동화 좀 하고 지금 이제 급식실 개선해야 되고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해서 이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맞닥뜨릴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은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적 무상급식 된다고 했었습니까? 대구에서조차도 무상급식 된다라는 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급식에서 급식 당사자가 아이들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럼 급식 종사자는 누구냐 말이죠. 그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너무너무 2차적인 엄마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분들의 노동 강도를 줄여줘야 건강한 밥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건강한 밥상들이 실제 먹거리들이 건강한 먹거리 올 수 있도록 급식 지원 센터들이 군별로 생기는 것이 또한 필요한 일이죠. 사실 근로 환경이 개선이 되려고 하면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정말 그분들이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현장이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같이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폐암이 급식실에 많이 발생을 하니 대구는 그러면 전면적으로 폐암 CT 다 찍어줄 거야. 그럼 폐암 CT 다 찍고 난 후에 그러면은 폐암 환자가 나올 거고 아니면 폐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을 대구교육청이 바로바로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뒷짐이죠. 교육부에서 뭔가가 내려오면 하겠다. 노동부에서 뭔가가 내려오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과연 정말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는 대책인 건지 개선인 건지 현장에서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인식을 하진 않습니다. 부산교육청에도 매년 어떤 학교 급식의 전반 상황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하는 학교 급식 위원회가 있거든요. 전문가와 학부모와 이제 그다음 급식 관계자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그 전반적인 부산급식에 대해서 한 해 이제 부산급식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급식 노동자들도 저희는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노동자들의 어떤 목소리,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참여나 이런 것이 보장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너희들은 밥 한 끼만 하잖아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이 밥 한 끼 하기 위해서 어떤 근무 환경에서 하는지 조금 관심을 조금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그 밥 한 끼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아이들이 이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려면은 특히 급식 노동자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밥을 한 끼 먹기 위해서는 그 급식 종사자들의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필요하다는 말씀이 와 닿습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저도 알긴 알았었는데요. 깊게 관심은 갖고 있지 못하다가 이 방송을 또 진행하면서 들여다보니 아니 이 당연한 것이 왜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자, 이제 저희 정리할 시간이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략하게 한 말씀씩 해주실 건데 어떻게 지부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그럴까요? 사실은 이제 그 학교 안에 모든 활동이 교육 활동이고요. 실제 이제 선진국이라는 프랑스나 일본에서
저희 대한민국의 학교 급식을 이제 오거든 보러 오거든요. 그래서 왔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놀라세요. 어떻게 이런 최고 급식을 만들어내노. 그런 과정 안에 보면은 인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산업재해나 이런 거 당하는 케이스도 이제 보고 하는데 실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제가 만드는 급식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급식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잘하고 싶은 게 학교 급식이에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인원들이 좀 더 많이 늘어서 아이들한테 제공될 때까지 맛있고 건강하게 위생적으로 제공해 주고 싶거든요. 그런 환경을 이제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교육청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해서 정년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학교 급식실이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교 급식실 또한 교실과 마찬가지로 교육 환경의 일부분임을 우리가 맞아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청 기자님 또 한 말씀. 네, 저는 학교의 모든 것이 교육활동이라면 학교 급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학교 급식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저는 이 계기교육 시간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2시간씩은 학교 급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우리 학교에 있는 급식 전문 선생님들은 어떤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봐야 되고 우리 급식 노동자들이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주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먹는 밥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알 수 있는 또 이 교육활동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제가 아이디어 드렸으니까 제일 먼저 시행하시는 교육감님은 저한테 500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한 상이 차려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수고가 담겨져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학교 무상급식과 급식 종사자의 어떤 이런 문제들도 함께 나누고 살펴봐야 될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끝으로 해봅니다. 길게 한 말씀씩 해주셨지만 짧은 한 줄 평도 들어야 되거든, 저희가 이게. 청 기자님부터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한 줄 평!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학생도 밥 먹으러 다녀오고 급식 노동자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급식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지부장님, 한 줄 평. 세계 최고의 급식은 학교 급식 노동자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 박사님.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먹는 문제는 좀 예산에 많이 좀 편성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다음 뭐예요? 안전 예산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예산, 그다음에 안전 예산 중요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제가. 아니에요. 이게 한 줄도 길게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건강한 한 끼는 결국 건강한 관계를 말하는 걸 텐데요. 오늘의 얘기가 현재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급식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이 건강한 관계가 이어지고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빅벙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잘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